운명을 좀 믿으시나요? 운명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꿈꾸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감각 정보가 안 들어왔는데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삐뚤어지신 거예요. 답답한데 과학적으로 분석 많이 해보십시오. 절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심심할 때 과학, 이번 시즌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OTT 방송에서 무속인 서바이벌 게임 한 거 있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훈련 제안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사람들의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방송에 좀 주제가 됐던 게 아닌가 사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운명과 무속에 대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과학적으로 좀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전문가들 좀 모셨거든요. 한번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최명환이라고 하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흥미있게 과학적 접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저는 과학 유튜버 이종모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과학관 유튜브인데 왜 이런 거 해? 라는 심정으로 왔어요. 어떤 전문가들 오셨으니까 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예전에 알았을 때는 좀 다른 분으로 알고 계셨는데 예, 저는 오랫동안 음악 평론가로 활동했고요. 지금도 현역 평론가고 현재도 중앙일간지의 음악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주도, 무속도, 과학도 관심이 많은 MG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니핑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부터 종종 심심할 때 과학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최 반장님 앞으로 긴장해주세요. 이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제작진분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해서 놓으시면 위험합니다. 긴장하겠습니다. 이곳은 국립과천과학관 한국과학문명관인데요. 오늘 주제하고 조금 어떻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구슬할 때 뭔가 깔려있던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느낌이 나네요. 조명 색깔도 좀. 네네. 이곳은 과학기술 한국 문명의 꽃을 피우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학문명관의 에필로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5,000년의 한국과학 문명을 이끌어온 과학기술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품을 그래픽으로 터널형으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터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명 시대를 거쳐서 어떻게 현재 과학기술까지 발달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운명을 좀 믿으시나요? 운명적인 사랑, 여기까지는 믿어요. 운명적인 사랑까지는 믿는데 과학자가 될 운명이었어, 아니면 관정이 될 운명이었어,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걸 믿는다 안 믿는다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타고난 유전자나 그리고 환경이 주는 영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운명에 대한 것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운명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죠. 우주의 존재는 믿으시나요? 자유에 대한 인간의 갈망을 믿으십니까?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인간의 의지는 잠깐만요. 믿으시나요? 벌써부터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서 지금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강한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음악평론가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명리학의 길을 걷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집에 있기가 너무 무안해서 제일 친한 친구 집을 갔는데 그분 아버지가 역술가, 아버지가 오셔서 저를 보고 사주란 게 뭔지는 아냐고 그래서 들어는 봤는데 관심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봐줄게. 그랬더니 이제 저는 사주를 봐주신 거예요. 42살에 생명이 경각에 달한다. 근데 진짜 제가 42살을 되는 해에 대동맥 박리로 진짜 그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살아나기는 했는데 근데 갑자기 20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친구 아버지 그 한 말이 생각이 그때서야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나가 알고 싶어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그게 벌써 지금 24년째 제가 이제 음약하신 지 24년. 그럼 정확하게 사주라는 건 어떤 걸 사주라고 말을 하나요? 나를 밝혀내는 네 개의 단서죠. 어떤 기운을 가진 해에 태어났는가, 다음에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가, 어떤 날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어떤 시에 태어났는가. 이게 사주이고 각 주마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존재합니다. 4 곱하기 2 하면 8자입니다.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과학에서도 음양오행, 또 상보성, 뭐 양음 이런 것들에 과학자들이 사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행을 보고서 연력학 아니면 생태계의 순환과 연결돼서 생각하려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실험으로 검증하기가 되게 반복해서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많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는 모르게 가서 관심은 있죠. 그런 관심에서 더 많이 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보통 말할 때 사주는 좀 통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통계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없더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혹시 뭐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과학적인 증거가? 이미 통계학적인 요소가 수없이 적용됐어요. 제일 첫 번째 통계는요, 수나라 시대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럼 수나라 시대의 인구가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그 당시에 통계가 정말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건 전 생애를 갖다 추적해 된 거잖아요. 이제 12월 5일 생애, 12월 5일 날 태어난 사람들을 시간별로 1000명씩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표준 부복서를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도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수나라 시대에 그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게 있었다면 도대체 어디냐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지금 저절로 남아 있습니다. 오행대이라는 책이에요. 참 답답한데. 동양 철학하면 사주팔자 말고도 딱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지 않으신가요? 무당. 네, 맞아요. 이거 바로 무속인 분들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에는 절대 오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신데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20년 동안 신을 모시고 있는 강화별상 일월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관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사주하고 신점은 좀 다른가요? 신한 영역이긴 한데 영역상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많은 대중들이 헷갈리냐면요. 이제 신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혹은 구사하시는 분 중에 이게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기운이 약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주를 공부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저분도 사주를 보내 신점이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개 경계가 이렇게 같은 거로 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주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는 안 하지만 그를 봐주시는 신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점을 보면서 사주는 너태, 저는 신점을 보는 무속입니다. 이쯤에서 저희 한 가지 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송스럽지만 신이 노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게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 중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수술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눈빛이 확 바뀌셨어요. 조금 무서운데요? 끝나신 거. 네, 2개 벌써 다 끝나셨어요? 네. 정모 관장님께서는 이 심혈관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항상 건강은 좋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건강 쪽으로 신경을 좀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 얼마 전 1년 전에, 1년 반 전에 심장 수술했어요. 아 정말요? 와, 대박이다. 뭐야. 나 지금 심혈관 쪽이라는 것까지가 신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요. 예, 알려주셔요. 두 번째도 한번.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딱 멈추던데. 저에게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약간 조금 신기하면서도 반신반의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여전히 좀 표정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신이 아니라 그냥 표정을 잘 그리시는 분이에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몇 년 안에 수술을 받았을 사람은 사실 둘밖에 없어. 내가 보더라도 둘밖에 없는데 성격이 매사에 과학적으로만 분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뭐 명략적이나 신점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삐뚤어지신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트레이닝을 받아요. 일상생활 할 때는 왜 이렇게 꼬여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씀하실 때 그 육감이라는 표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물리적인 그 에너지를 읽으시는 분, 아까 카운셀링 뭐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나요? 육감 얘기하시면은 지금 없는 감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전기뱀장어는 전기장을 느끼거든요. 뭐 새들은 자기장을 느껴갖고 장거리를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수용체가 새로 발현이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뇌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주기를 받는다는 거야. 꿈꾸는 것처럼 느끼시는 거죠. 감각 정보가 안 들어왔는데 근데 느끼시잖아요. 저희는 우리 실령님 그 집을 갔다 와요. 그 전보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집이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먼저 이렇게 드시고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머리가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쌀도 있지만 방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흔드시더라고요. 흔들면 뭔가 좀 달라지나요? 현 세상과 신의 세상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이 방울 소리가 소리를 연결시켜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급합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신을 청하는 의미예요, 그게. 소리가 또 느끼는 뭐 좀 다른 느낌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그 소리에 해당하는 신경세포들이 활성을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소리를 어느 속도로 들려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신경 활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종소리를 들려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뭐 신경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음에 여건이 주어진다면 꼭 사내를 같이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간단한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지니핑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좋아요. 자, 어떤 실험일까요? 아직까지는 그냥 별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뇌파를 봐가지고 어떤 변화인지를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주파수 성분을 뽑아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것을 해봐야지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변화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이런 거에 대한 파장과 뇌파와 보통 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들었을 때의 파장이 좀 달라요. 저도 뭐 정확하게 뭐 해보진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우리가 되게 신나는 음악이나 조용한 음악 들을 때 마음의 그 무드가 달라지곤 하잖아요. 구슬할 때 음악은 좀 이제 사람들을 좀 흥분시키는 좀 자율신경계를 좀 교감신경계 쪽으로 돌리는 형태의 음악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걸까요? 모든 생명체의 어떻게 보면은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환경 속에서 예측을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생존 확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된 게 사람이 현실의 불안감을 느끼고 이제 뭐 실적을 본다던가 사주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어디에도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실 각자 영역에서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또 그런 맞아요.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유,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이럴 때는 선생님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봤을 때 누가 그래도 제일 잘 되겠다 그런 것 있을까요? 잠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올해는 최반장님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작년까지 올해 7월 8일 지나면서 조금 내가 잃었던 3, 4년 세월을 되찾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되게 좋고 뭐 또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